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 65이 된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 하나 얻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새로 들어온 가족이니까 잘해주려고 마음먹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40년 넘게 구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아들 키우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아들 하나뿐이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원비며 과외비며 얼마나 들였는지. 저희 부부는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거든요. 다행히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여자도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지영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며느리 이름은 윤지영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시절에는 정말 얌전하고 착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선물도 챙겨오고 제가 하는 말마다 네, 어머니 하면서 고분고분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하고 물으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는데 결혼 후에는 저희 방식대로 해볼게요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180도 달라진 거죠.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근처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차로 10분 거리라서 가끔 반찬 갖다 주려고 하면 어머니, 저희가 해먹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오라고 해도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신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또 어머니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추석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며느리한테 연락했더니 어머니, 저희는 올해 친정에서 보내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추석 당일 아침에 말이에요. 30년 넘게 추석 음식 준비해온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요즘엔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안 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 아이가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엄마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남편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독립적인 가정이에요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혼했다고 엄마 음식도 못 해달라고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좋지 않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전화하면 며느리가 받아서 지금 샤워 중이에요. 회사 일로 바빠요 하면서 아들과 통화를 막더라고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진짜 바빴어요 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지영이는 친구들이랑 여행 갔어요 라고 하더군요. 혼자 있는 아들이 불쌍해서 저녁을 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맨 위칸에 검은 봉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쪽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니 며느리 글씨로 시어머니 상대법,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제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 쪽지에는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쪽지에는 시어머니 화나게 하는 방법, 추석 당일에 친정 간다고 하기, 음식 해달라는 요청 거절하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마지막 쪽지에는 단계별 계획 1단계 거리 두기, 2단계 무시하기, 3단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화나는 걸 보고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려서 쪽지들을 다시 봉지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남편은 며느리를 좋아하거든요. 지영이는 착한 아이야 하면서 항상 며느리 편을 들어요. 말해봤자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였는데 벨소리에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끊었는데 10분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분이시죠?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며느리가 냉장고에 숨겨둔 쪽지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3단계가 뭘까? 왜 물음표가 3개나 있을까?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그 전화를 받고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이 갑자기 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집 계약 관련해서 잠깐 통장 좀 빌려줄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내 통장으로 안 하고? 했더니 회사에서 월급이 늦게 나와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럼 며느리 통장은? 하고 물었더니 아들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지영이 통장은? 좀 복잡해라고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아들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통장을 빌려줬는데 그날 밤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 봤더니 500만 원이 나가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곧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아, 엄마가 빌려준 돈 언제 넣어줄 거야?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이요? 그게 뭐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가 모른다고? 아들이 500만 원을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모른다고? 지영아, 내 남편이 통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500만 원이 나갔어. 집 계약 관련이라고 했는데. 아, 그거요? 그거는 저희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내 돈을 가져가 놓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돈인데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아. 어머니, 그 돈은 남편이 어머니께 빌린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집에 왔는데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30분이나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30이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 어깨가 덜덜 떨리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지영이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지영이가 엄마를 정말 싫어해요. 아들 말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결혼 전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하더니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500만 원은 뭐에 쓴 거야? 그게 지영이가 성형수술 한다고. 뭐? 성형수술? 지영이가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빌려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어차피 돈 많잖아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성형수술 비용을 제 돈으로 한다고? 그것도 저한테는 집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아, 그럼 지금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어차피 돈 많으니까 500만 원 정도는 그냥 줄 거라고.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처음이야? 라면서 비웃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호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아들아, 그럼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그게 지영이가 갚을 필요 없다고 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기분 좋을 거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상속받을 돈이니까 미리 가져가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기분 좋을 거라고? 이게 며느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저는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영이가 자꾸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든다고 화내요. 지영이가 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돈에 너무 민감하다고. 가족끼리 그렇게 따질 일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마마보이라고. 결혼해서도 엄마 눈치만 본다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500만 원을 거짓말로 가져가 놓고 돈에 민감하다고? 가족끼리 따질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지영이가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적이 많아요. 거의 매일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옛날 사람 같다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돈을 너무 아낀다고. 아들한테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고. 그러면서 내 친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매달 용돈도 주는데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 키우느라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아들한테는 좋은 것만 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게 인색한 걸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한테까지 용돈을 줘야 한다고? 아들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을 아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지영이가 시어머니는
아들만 생각하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해요. 그날 밤 아들은 집에서 자고 갔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한 말들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스트레스 받아. 시어머니 앞에서는 연기해야 해서 피곤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아들한테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후로 태도가 바뀐 게 다 연기였던 거죠. 아들아, 그럼 지영이가 엄마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다 가짜였다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지영이가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꼰대라고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회사에 간 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어제 남편이 어머니 집에서 잤다고 들었는데요. 응, 그렇다.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제 남편이니까요. 신혼부부인데 자꾸 시댁에서 자면 저는 어떡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지영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 것도 네가 허락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남편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곤란해요. 제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들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언제 아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겼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너무 아들에게 집착하세요. 결혼한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5분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지영이가 울면서 엄마가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영이가 어머니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고. 엄마가 언제 소리 질렀어? 지영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반박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 엄마, 제발 지영이랑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지영이가 울면서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소리 지르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냉장고에서 발견했던 쪽지가 생각났어요. 3단계 라고 적혀 있던 그 쪽지 말이에요. 혹시 이게 3단계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아들과 멀어지게 하는 게 3단계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집에 직접 갔더니 며느리만 있더라고요. 지영아, 아들이 어디 갔어? 회사에 갔어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지? 어머니가 너무 자주 전화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전화는 안 받기로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정말 경계가 없으세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하시는데 신혼부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루에 서너 번. 내가 언제 그렇게 전화했어? 어머니가 모르실 뿐이에요. 남편도 힘들어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집착이라고. 하루에 서너 번이라니. 이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지영아,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남편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인정하세요. 아들은 이제 어머니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섬뜩했어요.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며느리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한테서 연락 왔다. 무슨 연락? 지영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 뭐? 우울증?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지영이가 요즘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쟤 때문인 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여보, 아들이 그러는데 지영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간섭하고 통제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영이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아들 말로는 지영이가 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 그리고 돈 문제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돈 문제? 500만 원 가져간 게 돈 문제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들이 그러는데 지영이가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꾸 따지니까 죄책감 든다고 하더래.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돈을 가져가 놓고 죄책감 든다고? 그럼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아들이 부탁하는데 당분간 지영이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해. 지영이가 좀 안정될 때까지. 뭐? 내가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아들도 힘들어해. 지영이가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계속 울고 밥도 안 먹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정말 분했어요.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린 게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여보, 그럼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해? 엄마 편은 안 들어? 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와이프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나 계속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며느리가 우울증까지 걸린다는 거죠. 일주일 후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뭐? 지영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사과한다고? 정말. 지영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주말, 우리는 아들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며느리는 정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진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지영아, 괜찮다. 엄마도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의 일들이 다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아, 엄마도 앞으로 조심할게. 혹시 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바로 말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그 500만 원도 꼭 갚을게요. 제가 성형수술한다고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역시 사람은 이야기하면 통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니야, 지영아. 급한 일이었다니까 괜찮아. 대신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말해줘.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날 식사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며느리가 제 음식까지 챙겨주면서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 예비 며느리 시절이 생각났어요. 아들도 엄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다행이에요. 지영이가 어머니랑 화해하고 싶어 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마음이 가벼웠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가족끼리는 대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낮에 왔는데 받아보니 익숙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분, 저 기억하세요? 전에 새벽에 전화드린. 아, 맞아. 그때 그 분이구나.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며느리분이 지금도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던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죠? 그게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그 우울증도 가짜예요. 며느리분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시어머니 길들이기 성공했다고.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우울증이 가짜라고? 그럼 그동안 제가 미안해하고 걱정했던 게 다 허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어머니한테 사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사과도 계획이었다고요? 네. 어머니를 완전히 안심시켜서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계획을 실행할 거예요. 진짜 계획이 뭔데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며느리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아무리 다시 걸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 말이 맞나? 며느리가 정말 저를 속인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가?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영이가 제안이 하나 있다고 해요. 무슨 제안? 지영이가 엄마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요. 뭐? 재산 관리? 엄마, 아버지도 나이 드시고 엄마도 돈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지영이가 은행에서 일해봤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은행에서 일했다고? 저는 며느리가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들아, 지영이가 언제 은행에서 일했어? 아, 결혼 전에 잠깐 일했었대요.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는 지영이가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건 지영이가 은행 그만두고 지금은 옷가게에서 일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그래서 지영이가 뭘 해주겠다는 거야? 엄마, 지영이가 부모님 통장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다고 해요. 지금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모아서 금리 좋은 상품으로 바꿔드리고 싶다고. 그 순간 익명의 전화가 생각났어요. 며느리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아들아, 그건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굳이 지영이가 나서지 않아도 돼. 엄마, 지영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금리도 많이 올랐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들아, 고맙긴 한데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관리할게. 엄마, 그럼 적어도 한번 지영이 얘기는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제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들이 자꾸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싫다면 할 필요 없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이상하네. 왜 며느리가 갑자기 우리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지? 나도 이상해. 그리고 지영이가 은행에서 일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 여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정말 은행에서 일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동네 정보통이거든요. 아주머니, 우리 며느리 지영이가 결혼 전에 은행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은행, 순호가, 지영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은행은 무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요? 응. 시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년 정도 일했다고 하더라고. 은행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은행에서 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재테크를 안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제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도 가짜일 수 있고 사과도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못 본 줄 알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언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완전히 속았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울증 연기 완벽했지.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면서 완전 무장해제됐어. 이제 재산 관리 얘기만 성공하면 끝이야. 은행 경력.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차피 시어머니가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 일단 통장부터 손에 넣으면 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울증도 가짜, 사과도 가짜, 화해도 가짜였던 거죠. 그래, 다음 주에 시어머니한테 재산 정리 얘기할 거야. 아들도 내 편이니까 문제 없어. 시어머니가 거절하면 아들이 설득할 거야. 10억.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일단 통장 관리 명목으로 받아내면 조금씩 빼돌릴 수 있어. 시어머니가 눈치챌 때쯤엔 이미 늦었겠지.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그 사람은 내가 조종하기 쉬워. 우울증 연기 한 번에 완전히 넘어가더라고. 역시 착한 사람들은 속이기 쉬워.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눈이 딱 마주쳤어요.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전화를 끊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지금 막 왔어. 며느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랑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막장 드라마가 재미있어서요. 드라마, 얘기?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정말 현실에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숨어서 듣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눈치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10억. 조금씩 빼돌릴 수 있어. 시어머니가 눈치챌 때쯤엔 이미 늦었겠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게 연기였고 저는 그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은 아주 작고 성능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다음에 만날 때 녹음을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모든 일들을 노트에 적어봤어요. 냉장고에서 발견한 쪽지, 며느리가 한 말들, 이상했던 행동들,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부모님 재산 정리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일부러 관심 있는 척 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려고 했거든요. 그 주말,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서류까지 가져왔더라고요. 각종 금융 상품 안내서며 은행 팜플릿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돈을 그냥 일반 예금에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제가 가슴에 숨겨둔 녹음기를 켰어요.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며느리는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 일단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돈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지영아, 네가 은행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이었어?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뭔가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건 KB은행이었어요. KB은행 어느 지점? 구미역 지점이요. 저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물어봤어요. 거기서 뭐 하는 일이었는데? 고객 상담 업무요. 얼마나 일했는데? 2년, 아니 1년 반 정도요. 대답할 때마다 말이 바뀌더라고요. 확실히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죠. 말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 일단 통장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복잡하니까요. 통장을 네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은행에 가서 상품 알아보고 좋은 걸로 옮겨드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지영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어머니 돈이 그냥 묵혀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영아, 네가 나 대신 돈 관리를 해준다는 거야? 며느리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낼 때가 온 거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물론 어머니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 있고요. 그런데 지영아, 내가 왜 내 말을 믿어야 하지?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적 많지? 거짓말이요? 제가 언제? 은행에서 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500만 원 집 계약용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우울증도 거짓말이지.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지영아, 지난주에 네가 전화로 시어머니 길들이기 성공했다고 한 말도 들었어.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그럼 시어머니가 완전히 속았어라고 한 것도 잘못 들은 거야? 이제 며느리가 완전히 파란 얼굴이 됐어요. 어머니. 그건 지영아, 너 내 재산 노리고 있었지. 10억이라고 했던가? 이제 며느리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뭘 설명해? 내가 다 들었어.
통장 받아서 조금씩 빼돌릴 거라고 했잖아.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차피 알게 됐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돈, 아들이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제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고, 언제까지 돈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저라도 도와드려야죠. 도와준다고? 도둑질하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표현이 그렇네요. 저는 그냥 미리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도둑질을 미리 관리라고 표현하다니. 지영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니, 뻔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차피 제 남편이 받을 돈인데 제가 미리 관리하면 안 되나요? 그럼 너는 나한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나? 어머니, 허락을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허락을 구한다고?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이 허락을 구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또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오빠, 어머니가 저한테 도둑이라고 하세요. 뭐, 엄마, 지영이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아들아, 지영이가 우리 돈을 노리고 있었어. 다 계획이었다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영이가 부모님 도우려고 하는 건데 며느리가 아들 팔을 붙잡더라고요. 오빠,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으세요. 제가 뭔가 나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들이 저를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부모님 재산 정리해드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들아, 지영이가 거짓말쟁이야. 은행에서 일한 것도 거짓말이고. 엄마, 설마 지영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녹음기 말이에요. 아들아,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 제가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돈, 아들이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제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고 언제까지 돈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미리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녹음 내용이 나오자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울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영아, 이게 뭐야?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오, 오빠,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야. 잘못 말했다고? 어머니 돈을 내 돈이라고 했잖아. 오빠,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급해서 그때 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아들아, 지영이가 친구한테 전화로 시어머니 길들이기 성공했다고 한 것도 들었어. 우울증도 다 연기였다고 하더라.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요. 맞아요. 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뭐 어때서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나중에는 우리 돈이 될 거잖아요. 제가 미리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도 이해해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돈 관리하실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지영아, 너 정말 너무하다. 며느리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뭐가 너무해요? 오빠도 나중에 받을 돈인데 제가 미리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지영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너는 엄마를 완전히 속였어. 우울증도 거짓말이고 사과도 거짓말이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줬겠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과 조작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이혼하자. 뭐? 이혼.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아들이 끝까지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오빠, 이혼은 무슨, 우리 부부 문제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지영아, 엄마가 이간질한 게 아니야. 네가 엄마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잖아. 오빠,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 돈을 훔치려고 한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까 절망스러워하는 눈물이었거든요. 오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지영아, 미안해.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지영아, 내가 언제 너를 싫어했어. 처음부터 잘해주려고 했잖아.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끝까지 저 탓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지영아,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오빠, 정말 그럴 거예요? 응, 이미 끝났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째려보더니 말했어요. 시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을 혼자 늙게 만드셨으니까. 그러고는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고요. 아들아,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지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도 엄마가 좀 더 참았으면. 아니에요, 엄마. 만약 엄마가 참으셨다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만약 제가 며느리 말을 믿고 재산 관리를 맡겼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가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예요. 시어머니분, 안녕하세요. 어머, 당신이 그때 전화하신 분이구나. 네,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지영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였어요. 항상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곤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 준 거야? 네. 지영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속였다고, 곧 큰돈을 손에 넣을 거라고. 그래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구나. 네. 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서 지영이한테 당하실까 봐 걱정됐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 피해를 당할 뻔했거든요. 한 달 후, 며느리가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사기 미수로 고발당할 뻔했어요.
결국 위자료는커녕 깨끗하게 이혼하는 걸로 정리됐어요. 그 후 아들은 1년 정도 혼자 지냈어요. 상처가 깊었나 봐요. 저도 아들이 걱정돼서 재혼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아들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네요.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 지영이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 뻔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여자였어요. 성격도 밝고 솔직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좋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정말 현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셨는데도 아들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아들이 새 며느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나 봐요. 민수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현명한 시어머니를 만나면 복이다라고.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이번 며느리는 달랐어요. 첫 번째 며느리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어머니께 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시어머니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새 며느리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손주도 하나 생겨서 정말 행복합니다. 가끔 첫 번째 며느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거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너무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만 말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내라는 거예요. 저처럼 늦게라도 알아낸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속고만 산다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가족이지 거짓말쟁이의 체면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손주도 생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